아니 태양쌤, 지금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시간이 몇 시인데. 얼른 일어나세요. 아직 저는 일어날 때가 안 됐어요. 제가 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배울 절기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얼른 일어나세요. 아직 일어날 때가 안 됐다니까요. 드디어 일어날 시간이 됐네요. 우리 친구들도 깨어난 것 같은데 우린 다 같이 깨어나야 한다고요. 네? 자, 이제 슬슬 가볼까?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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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설마 개구리가 깨어나는 게 힌트인가? 어르신들, 이건 무슨 절기일까요? 개굴. 자,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추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입니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하실 하늘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하늘쌤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추나추동 다이어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잘 아실 테지만요.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치매 예방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 일정 작성하기, 일기 작성하기, 절기에 대한 문제들과 설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면서 문제도 풀어보며 치매를 예방하는 활동을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다 함께 같이 해볼까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는 헷갈리실까봐 속으로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충청남도 세모군 네모읍에 살고 있어요. 혹시 태양쌤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네모구 동그라미 동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살고 계신 집 주소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달력과 일기를 함께 작성해 볼게요. 달력을 보고 3월의 일정을 함께 작성해 볼게요.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빗장의 스티커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달 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월은 입학이 있는 달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번에 노인대학에 입학하셨거든요.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정말 멋지시네요. 노인대학 입학하셨다니. 정말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생각나는 일정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작성한 일정들의 날짜와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적어 보실게요. 예를 들어 3월 19일에 병원 예약이 있었는데 진료를 잘 보고 오셨다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일정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얼굴 표정 스티커에 표시해 보실게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실게요. 이번에는 하늘쌤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봤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가족들을 모시고 근교로 나들이를 갔었거든요. 근데 조금 아직 날씨가 좀 춥긴 했는데 가족들이 너무 다 좋아해가지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트 모양 일러스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려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일정에 어울리는 표정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3월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하늘쌤, 그럼 저희 세 번째 시간에 나눌 절기에 대한 힌트 아까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구리가 막 잠에서 깬 그 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자, 어르신들께서도 어떤 절기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개구리 하면 딱 생각나는 바로바로 그 절기는? 네, 맞습니다. 이번 절기는 바로 경칩입니다. 올해 경칩의 날짜는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와 있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날짜가 매년 달라지나요? 네, 24절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24등분하는 방법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4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매년 절기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 그렇군요.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부터 3월의 절기 중에 첫 번째인 경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쌤, 네. 경칩은 왜 이름이 경칩인 건가요? 네, 이 경칩은 24절기 중에 세 번째 순서인데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입니다. 경칩에는 우리 농촌에서 봄이 시작되면서 아주 중요한 활동이 있어요. 혹시 태학쌤 뭔지 알고 계세요? 어르신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가 있죠? 가을에 곡식이나 열매를 재배하려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사를 준비할 것 같아요. 역시 태양쌤 똑똑하시네요. 네, 경칩이 되면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보리 밟기라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잘 심은 보리들을 왜 밟는 거예요? 그 보리 밟기는 우리가 보리씨를 다 뿌려준 다음에 이제 땅에서 뿌리가 잘 내려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리밭을 밟아주는 활동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경칩에 관련된 속담 이것도 있을까요? 네, 경칩이 시작되면 삼남한상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겨울잠에서 꽁꽁 얼어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해동이 시작되어서 자연이 깨어나고 또 봄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경칩이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나요? 경칩에 대한 내용 잘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3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경칩이 지나면 이제 따뜻한 봄의 중심에 서게 되죠.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봄에 관련된 절기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정답이 생각나시나요? 네, 3월의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춘분입니다. 이 춘분은 24절기 중에서 네 번째 절기이고 봄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올해 춘분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와 있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봄을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진 춘분, 어떤 특징이 있죠?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같은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추위가 조금씩 가신 이쯤에는 우리가 겨울 동안에 하지 못했던 담도 고치고 들에 있는 나물도 캐어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을 얇게 갈며 봄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낮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이군요. 그쵸? 그래도 3월을 좀 샘내는 녀석이 있잖아요. 그 녀석. 바로 꽃샘추위. 따뜻한 줄 알고 있다가 진짜 추워서 벌벌벌 이렇게 떨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아직 조금 춥긴 하죠. 그래서 춘분과 관련된 속담에는 어르신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꽃샘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이른 봄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꽤 추운 날씨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럼 그만큼 뭔가 특별한 그러한 음식으로 겨울에 지친 몸 모양해졌을까 궁금한데요. 그럼 어르신들께서는 3월에 주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알고 계신가요? 3월에 먹는 음식은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사실 보기가 좀 많이 어려운 음식이긴 해요. 바로 3월에는 주로 개구리 알이나 노비송편을 먹는다고 합니다. 개구리 알이요? 네. 노비송편이요? 와, 진짜 저는 많이 낯설기는 하지만 개구리 알과 노비송편을 3월에 주로 먹는 이유 진짜 정말 궁금한데요. 개구리 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내에 좀 안 좋았던 허리를 보호도 하고 또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로 3월에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비송편은 우리가 중화절이라고 하는 날이 있는데요. 이날에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로 세워두었던 화관에서 얻은 쌀로 떡을 만드는 건데 이 떡을 노비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해서 노비송편이라고 불리고 3월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와, 그렇군요. 자, 이 음식들도 끝까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경칩과 춘분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절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 보시거나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실게요.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습니다. 아니, 메모장에 적고 나니까 배운 절기가 더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메모장에 적은 내용들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늘쌤, 갑자기 절기 배우다 말고 색칠 활동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색칠 활동은 3월의 절기인 경칩과 춘분을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이라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의 내용을 보지 않고 최대한 기억하셔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한번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을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경칩은 몇 월 며칠인가요? 경칩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춘분은 몇 월 며칠인가요?
춘분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땡땡이 시작되면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 여기서 땡땡이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땡땡에 설 늙은이도 얼어 죽는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절기로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이며 농사를 준비하고 보리 밟기를 하는 시기인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절기로 봄이 가운데 있음을 뜻하고 춘경을 하고 담벼락을 고치며 들나무를 캐먹는 시기인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3월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추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10초 후에 정답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추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 알아봤죠? 맞습니다. 오늘은 3월의 절기인 경칩과 춘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3월의 절기인 경칩과 춘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하늘쌤,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절기를 알아보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4월편 청명과 고구 절기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는 절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마시고 추나추동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활용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